안녕하세요. 출판사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50부터는 반드시 살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이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50부터는 버릴 것과 살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0부터는 버릴 것과 살릴 것, 이것만 구분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살릴 것은 뭐고 버릴 것은 뭘까요? 바로 제목에 있습니다.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버릴 건 물건이고요. 살릴 건 마음인 거죠. 저도 5학년입니다. 이 책의 타겟이죠. 공감되는 말인데요. 그럼 50부터는 뭘 빼고 뭘 더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은 어떤 나이일까요? 책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이라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는가? 뭘 가지려고 발버둥 쳤고 뭘 가지지 못해 가슴 쳤는가? 이제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매듭을 지어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새로이 내다볼 기로 말이다. 이제부터는 체력도 열정도 꺾어지기 시작했고, 젊다고 자신했던 몸은 서서히 배신을 시작하고, 의리와 우정으로 뭉쳤던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뛰어오느라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은 이런 나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됩니다. 네. 저도 부지런히 뛰다 보니 어느새 5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 부지런히 뛰었는데 어디로 뛰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살짝 되돌아보았는데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처럼 뛰고 있지는 않아요. 네, 조금 빠른 보폭 정도? 네, 그 정도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입니다. 저자는 물건을 뺄셈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우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필요하지 않은 물건,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 쌓아두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이 한결 홀가분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물건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착, 허세, 과시 이런 것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럴듯해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왔지 않냐?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에도 머리에도 인간관계에도 쓸모없는 일, 성가신 일에 이제 휘말리는 감정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짐과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까지 왔으니 이제는 그런 걸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좀 와닿지 않나요? 네. 다음은 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인데요. 마음은 덧셈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초조해하면서 마음의 통장 잔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통장은 긍정적인 감정은 늘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그때그때 떨어내야 플러스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나서 불편한 사람은 만나지 말고,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살지도 말고, 하기 싫은 일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만 하는 삶, 이런 것이 마음의 통장을 늘리는 덧셈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50부터는 물건은 뺄셈하듯이 마음은 덧셈하듯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그동안 살아온 것과 달리 몽땅 바꿔서 물건이나 관계, 집착은 버리고 시간과 감정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오직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50부터는 물질을 가지려 하기보다 나를 아끼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50부터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물건, 과시, 집착, 허세 이런 거 버리고 시간과 감정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써라. 이 문장 와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네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버리는 건 그럭저럭 제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덧셈 하듯이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시간과 감정을 쓰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책을 보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이것이 책의 힘이죠. 네, 저자가 얘기하는 물건을 뺄셈하는 삶과 덧셈하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뺄셈하는 삶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구체적인 방법, how to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뺄셈하는 삶을 설명할 때도 물건과 공간을 뺄셈하는 법, 그다음에 냉장고 안에 물건을 뺄셈하는 법, 집안일을 뺄셈하는 법, 과시와 집착을 내려놓는 법, 건강을 위해 음식을 뺄셈하는 법 등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먼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뺄셈하는 법과 50부터 하는 패션을 뺄셈하는 법입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뺄셈하는 법입니다. 저자는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저자의 경험을 들려주는데요. 이 저자는 현재는 라이프스타일 전문가이자 가정방문 복지사입니다. 근데 요거는 50 이후의 직업이고요. 그 전에는 영양학을 가리키는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의 영양학 코디네이터였고요. 이력이 다양하죠. 50 이전과 50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마음을 덧셈하는 삶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자가 가정 방문 복지사 시절에 가정을 방문하곤 했죠. 근데 방문하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디다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건으로 꽉 들어탄 집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물건에 치여서 정작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침대 위에서만 행동할 정도로, 우리가 TV에서 종종 이런 집을 보는데 이 저자는 그런 걸 많이 실제로 경험한 거죠. 물건을 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헌데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 느낀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건이 많은 게 집이 넓고 좁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넓은 집은 넓은 집대로, 좁은 집은 좁은 집대로 똑같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었고요. 나이가 많고 적냐 그것도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예를 든 게 몽골 유목민입니다. 현대인들은 몽골 유목민이 소유하는 물건에 비해 1000배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가 성숙해질수록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을 갖추는 건 맞죠.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버리는 요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여유분의 물건을 버리라 입니다. 집에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하거나 명절에 아이들이나 친척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놔두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구, 식기, 냄비, 수건, 화장도구, 일회용 식기 끝이 없죠. 근데 이렇게 타인을 위해 혹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둔 물건은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저를. 이런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떤 물건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가정방문복지사 직업상 나이가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살던 공간,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남겨지게 되는데, 누군가 내가 남긴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에 집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껴두고 했던 물건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사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정리하러 온 사람이, 아이고 이분은 뭐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사셨나,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 이분은 참 욕심이 많았나 보네, 별 필요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냥 잔뜩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가셨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들이 초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뭘 빼야 할지 눈에 들어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읽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남긴 물건들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나는 어떤 물건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제 사무실에 책상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제가 뺄셈하는 삶, 하우투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에 뺄셈하는 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패션입니다. 저자는 패션이라는 말로 50부터 뺄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의 멋이 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편해서 자주 입는 옷을 버리라. 왜냐하면 편해서 자주 입는 옷은 허름한 옷, 낡은 옷이란 뜻입니다. 물론 추억이 깃든 옷도 있고 그래서 자꾸만 손이 가는 옷이기도 하죠. 저자도 집에 있을 때 편하게 입는 옷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 목이 늘어지고 구멍이 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답니다. 뭐 레트로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낡고 촌스러운 구제 제품을 구매해 입는 일도 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젊을 때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허름한 옷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회적인 면에서든 패기 면에서든 심리적인 컨디션 면에서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조금씩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옷까지 이렇게 낡은 옷, 허름한 옷을 입으면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옷은 과감히 처분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안 입게 된다는 거죠. 집에서 입는 옷이라도 제대로 된 복장으로 지내는 습관을 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비싼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고요. 편하다고 낡은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최소한의 예의. 집에서 있을 없더라도 편한 옷을 입지 말자. 자,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또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없애고 자제해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지만 꼭 챙겨야 할 건 챙기라는 건데, 그 중에 저자는 이 패션 아이템, 꼭 챙겨야 할 패션 아이템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정장 구두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하이힐, 남자의 경우는 옥스퍼드 슈즈입니다. 그 끈으로 묶는 정장용 구두 있죠. 이거를 꼭 챙겨야 될 아이템이라고 말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굽이 뭉툭한 신발이나 둔탁한 볼이 펑퍼짐한 안전화 같은 것만 신으면 정작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 가야 할 때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맵시도 나지 않고 격식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힐은 여성스러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허리를 곧게 펴주는 효과도 있어서 자세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만 하이힐은 한번 안 신으면 여간에서 다시 신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연습을 해주라고 말하네요.
하긴 요즘은 주요한 행사장에서도 캐주얼이 대세이긴 하죠. 그러나 요걸 꼭 갖춰야 된다는, 요거를 꼭 갖춰야 되는 장소도 물론 있습니다. 하이힐이 주는 꼿꼿함, 우아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요건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개성에 맞는 향수 하나는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게는 이제 신진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운동이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대사 능력을 높여서 냄새를 없앨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우면서도 독하지 않는 나만의 향기를 갖는 것도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취향에 맞는 수백 가지의 향기를 가진 향수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원하는 걸 한번 골라봐라. 그리고 나만의 향기를 골라서 은은히 풍겨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른의 멋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부터는 향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따로 사진 않았어요. 집에서 찾아보니 예전에 제가 샀거나 혹은 제 아내가 선물해 준 향수가 한 3-4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